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는 일과 가정을 돌보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어느새 은퇴가 눈앞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죠. 자녀들은 점차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부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돈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 돈을 지키는 전략.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현명한 투자. 50대에 접어들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지출 관리와 투자예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소득이 꽤나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작은 지출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대에는 작은 지출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어요. 또 TV나 인터넷 등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둘째, 현명한 투자.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게 해야 해요. 즉,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기보다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사례 1. 지출 줄이기와 소액 투자로 경제적 여유를 찾은 50대 남성. 김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했어요. 퇴직금과 약간의 예금은 있었지만 그 돈만으로는 노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김 씨는 외식비를 줄이고 신문과 케이블 TV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여유 자금을 주식에 조금씩 투자했죠. 처음엔 작은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기 시작해 김 씨는 그 돈으로 추가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죠. 2. 건강을 지키는 전략.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50대는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시기라 더더욱 관리가 필요해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에요.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력이 줄어들고 체중이 쉽게 증가하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해야 해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둘째,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해요. 이 시기에는 칼로리 소모가 줄어드니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50대가 되면 가정과 일,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죠. 이를 방치하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례 2.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은 50대 여성. 이 씨는 50대 초반에 갑자기 체중이 크게 늘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했어요.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줄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3.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관계의 중요성. 50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사회적 관계예요. 퇴직을 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면서
갑작스럽게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 기존 관계 유지. 일에 바쁘면 종종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친구 관계예요. 50대가 되면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큰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죠. 둘째,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의 활력도 생기죠. 사례 3. 퇴직 후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50대 부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다소 우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우연히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부부는 매주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죠. 돈과 건강을 지키는 건 필수적이고 사회적 관계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략들을 실천하면 50대 이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 여유를 찾은 50대, 김 씨의 성공 전략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지출 관리와 소액 투자. 5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김 씨는 그 고민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느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그 전략 덕분에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50대에 실천할 수 있는 지출 줄이기와 소액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 이야기. 현실적인 은퇴 후의 경제적 고민. 김 씨는 50대 초반에 퇴직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정년 퇴직을 맞이하면서 직장을 떠나야 했죠. 퇴직금도 받고 은행 예금도 조금 있었지만 그 돈으로 노후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으니 수입이 뚝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퇴직금이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하다 보니 지출은 계속 이어지고 이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결국 경제적 자립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출 줄이기와 소액 투자입니다. 지출 줄이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첫 번째로 김 씨가 한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찾아서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죠. 김 씨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외식비 줄이기. 퇴직 후 김 씨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쌓여서 매달 큰 지출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는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요리하는 게 귀찮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집에서 밥을 먹으니 돈도 아끼고 건강도 더 챙길 수 있더라고요. 신문과 케이블 TV 예지. 또 다른 지출은 김 씨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신문 구독과 케이블 TV 서비스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주요 매체였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김 씨는 신문과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와 OTT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거의 보지 않는 TV에 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해지하고 나니 그 돈도 꽤 절약됐어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김 씨의 월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돈은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남았습니다. 소액 투자. 작은 돈이 큰 수익으로. 김 씨가 실천한 두 번째 전략은 소액 투자였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두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죠. 물론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분산 투자와 소액 투자였습니다. 주식의 소액 투자. 김 씨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에 소액을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조금씩 투자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한꺼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외출할 때 필요한 용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채권과 펀드의 분산 투자. 주식 외에도 김 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일부 자금을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반면 채권과 펀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만 하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으니 안정적인 투자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채권과 펀드를 골고루 분산했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김 씨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고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경제적 자립의 실천. 김 씨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김 씨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찾기 위해 거창한 방법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의 중요성. 지출을 줄이는 건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인 지출로의 전환입니다. 김 씨는 외식비를 줄이고 쓸모없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죠. 무엇보다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하는 재테크. 투자라고 하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김 씨는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매달 조금씩 주식에 투자한 결과는 생활비에 보탬이 될 정도로 성과를 냈고 더 나아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 김 씨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펀드에도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주식만으로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함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이러한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50대 이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큰 돈을 한꺼번에 벌거나 복잡한 재테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실천이 경제적 자립을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김 씨처럼 현실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